일본 정부가 결국 방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현지 상황이 더 이상 감당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자 일본 총리가 소름 돋는 발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일본인들은 한국의 보복과 동시에 외국인들 또한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 관련 밀접 접촉자 범위를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선 대폭 줄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8일 0시에 항공기 탑승 전원에서 감염자 탑승열과 전후 2열을 포함한 총 5열 승객으로 밀접 접촉자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밀접 접촉자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던 일본이 갑자기 노선을 바꾼 것을 보고 전문가들은 방역 전쟁에서 한국의 항복을 선언한 셈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일본인들은 한국을 넘어 외국인들을 향한 혐오감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서부터 나온 혐오감입니다. 실제로 도쿄도 무사시노시 의회는 지난 22일 외국인들도 주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을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마스시타 레이코 무사시노 시장이 추진한 조례안은 18세 이상 시민으로 등록한 지 3개월이 넘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주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례안이 지난달 19일 의회에 제출되자 우익단체뿐 아니라 집권당인 자민당까지 나서서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사토 마사이사 자민당 외교부 회장은 트위터에 마음만 먹으면 무사시노시의 인구 15만 명의 과반수인 8만 명의 중국인을 일본에 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반중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자민당 의원 70여 명은 결정권을 갖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반대 성명을 냈고 시내에선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야쿠자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가짜 뉴스가 담긴 전단이 배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 일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 혐오 정서가 짙어지고 있다며 무사시노시 조례안 부결 사태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외국인 혐오 정서는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우려해 외국인들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것에 대해 시민들 중 8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6일 현재 경찰이 인종 프로파일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의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두고 일본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의 이례적인 움직임이라 평가했습니다. 혐오감 조성으로 인해 주변국들도 일본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혐오가 심해진 데에는 코로나19가 작용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카노 코이치 일본 소피아 대학 정치학부 교수는 일본은 원래 오랫동안 고립됐던 민족주의, 보수주의 전통을 가진 나라라며 코로나19 이전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대중들의 관심을 국내 병폐로부터 돌려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습니다. 최근에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이 계속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한국 외교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일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원죄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게 원죄라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지적과 관련 위안부 문제는 사상 유례 없는 전시 여성인권 유린이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현실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일본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합의 및 화해치유재단 자녀기금 문제 해결과 관련해 화치재단에서 활용하고 남은 기금, 우리 정부가 별도로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한일이 합의했을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끝까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합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준 당사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잦은 대책 변경이 극우 세력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라며 타국과는 다른 방역 대책을 추구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일본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총리의 무능과도 연결된다. 지지했던 총리가 흔들림을 보이자 일본 극우들은 분노했고 그 결과 혐한과 외국인 혐오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에 대해선 한국을 겨냥 자극하는 언행으로 우익의 지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내각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에 급급하다라며 지지율을 위한 성급한 움직임이 곧 큰 부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당시의 일반적 노동 관행을 무시하고 지금의 2021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해방 직후 한국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자행된 보복의 폭력행위나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 때 포로에 대한 잔혹행위 등 일본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며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닐까. 돌아서서 비판만 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되면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비판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돈과 권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은 긍정적인 제안을 해주는 대만과 협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끌고 왔다는 내용으로 그 산에서의 이야기를 상상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힘을 거듭해서 아주 감동적인 내용으로 만들어내고 선수 필승으로 아무나 영화라도 만들어 상영하면 대흥행하겠네요. 한국은 강제가 있었다면 그 증거를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기 바란다. 세계유산은 정치적으로 이용된 지 오래고 유네스코 자체도 정치적이지.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유산의 한계를 알고 지방은 세계유산이나 대하드라마에 의존해 마을을 부흥하는 것으로부터 졸업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유네스코 위원들이 뒤쪽 설득에 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지금쯤 특사가 유네스코 위원을 한 명씩 찾아 방문했을 수도 있다. 공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일본 정부는 반론을 세계의 영어로 어필해야 한다. 원래 세계유산 등재와 자칭 강제노동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면 세계의 역사적 건물은 대부분 안 됐겠지요. 그리고 애초에 강제인가? 이와미 은산에서도 초과노동이었다고 하던데 파격적인 고봉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일본도 세계유산은 필요 없어. 일본 유산으로 하면 될 것 같아. 세계에 어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일본인들이 일본의 발전에 기여한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일본 외교 소식통들은 분명히 국제사회에 대한 반론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팽팽한 신경전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